자, 탄핵 전국이 드디어 이제 끝날 때가 드디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탄핵 전국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전체적으로 비추었던 이제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왔다. 약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탄핵 정국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과연 이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물론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이제 마이크에 대고 이제 방송으로서 좀 이제 해소드리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의 코스피에 대한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 이제 앞에서는 그걸 다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했던 곳이 지금 여기 있던 요 섹터였거든요. 여기 있던 섹터가 이제 탄핵 판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던데, 지금 재차 그 선고가 나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매매 수급으로 보자면은 이제 뭐 공매도가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 추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특히 공매도가 많이 잡히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매도가 많이 잡히는 섹터가 많다는 거는 물론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공매도라는 섹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공매도가 되었음에도 일단은 이 수급들이 개인들이나 이런 뭐 이렇게 좀 이제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이런 수급들이 올리면서 공매도를 무시를 하고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공매도만 이제 활기를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게 좀 약간 피해가 좀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이제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네, 지금 최수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부 다 이제 들으러 와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떠나서라도 지금 이제 이런 탄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호관세라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서는 이 공매도라는 악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외적, 이제 국제적인 이제 대외적인 대외적으로는 이슈로는 지금 이제 상호관세가 지금 거의 퍼센테이지도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내일 뭐 새벽 5시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이런 여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아마 이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세 개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공매도는 우리가 예전에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안고 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시장 자체가 뭐 공매도가 있던 없던 뭐 이런 시장 자체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나오고 관세가 이제 정해지고 탄핵 판결이 되는 4월 4일쯤이죠. 4월 4일 날 되면은 서서히 분위기가 이제 좀 이제 해소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월에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올랐다가 지금은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다시 좀 이제 하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현재 구간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화살표를 따라서 그릴 텐데, 이게 시장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게 완벽하게 선이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쫙 잡으시면은 이게 지지선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탄핵 사건 때의 고점으로 저항선을 역할을 했던 부분이
지금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지선이 확인이 된다라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예요. 탄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탄핵 인용이 되면은, 뭐 기각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한 찬성에 대한 여론을 보면은 뭐 탄핵 찬성이 한 58% 정도 되는 것 같고 탄핵 반대가 거의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양쪽의 수치가 모두 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한 60분 정도 60명 넘게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한 40분 정도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0분 정도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이 많은데, 저는 결국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이거를 제거되는 불확실성이죠. 이게 제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되는 그런 여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건 있겠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 만일 하나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으면은 그 여파가 한 일주일 정도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재탄핵이 나오는 거겠죠. 아마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은 뭐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의 재탄핵이 된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탄핵이라는 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위기, 특히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자체가 재차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파가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갈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아마 긍정적인 흐름 자체가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악재의 흐름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잘 버티시고 있는 거고 지금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거의 악재가 어느 정도로 끝났냐면은 지금 한 숫자적으로 얘기 드리면 거의 한 93% 정도 왔습니다. 거의 91에서 93% 정도 온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예요. 막바지에서 막바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여기가 마지막 구간이고 다음 주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아마 잠정 실적이 아마 발표될 걸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 순간이 이게 발표가 되는 그 순간 자체가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자체가 끝나면은 아마 탄핵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아마 이런 반도체 관련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죠.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흐름 자체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사건 때 박근혜 탄핵 사건 때 보셨듯이 이 탄핵이 돼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돼가지고 이제 파면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 60일 내에 이제 재선거를 해야 돼요. 60일 내에. 보통 이제 4월 4일 날 이제 됐다라고 치면은 60일 내에 재선거를 해야 되니까 거의 5월 말이나 이제 6월쯤이 되겠죠. 그래서 6월 때까지 대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선에 나올 때에 관련되어 있는 뭐 정치적 이제 인물들 이제 민주당 측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이제 뭐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거의 이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쯤에 되면은 관련해서 정책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책주 위주로 트레이딩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만약에 인용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지지율, 그러니까 당선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배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다라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정책 관련 수혜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아직 탄핵 결과를 저도 모르니까 분석을 하는 측면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덧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여기 보이는 이제 2500에서 2550을 넘어가지고, 재차 박스권에 있는 흐름 자체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이러면은 재차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상호 관세도 지금 20%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협상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은 아마 내가 얘기하겠죠. 내가 미국의 트럼프랑 만나가지고, 뭐뭐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뭐를 해가지고 뭐뭐를 받아오겠다. 혹은 미국에서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중국이랑 가가지고 중국이랑 얘기를 하겠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시진핑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중국으로 공급에 대한 계약을 결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암울한 시장 자체는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끝나가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4월달 시장에 대한 전략, 전체적인 뷰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주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가 나오는 시즌과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미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판결이 있는 부분이고, 그 밖에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이슈가 아니면은 사실상 이런 고용보고서라든지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아니면 ISM 비제조 관련 이제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묻혔어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탄핵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플레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가지고 이제 오늘 동신건설에 대한 이제 매매를 얘기를 해가지고 동신건설에 대한 이제 수익도 이제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신건설을 매매하게 된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얘기 드렸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게 상승했던 게 이제 화요일이었으니까 제가 월요일날 얘기 드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매수는 3월 28일에 들어가거든요. 3월 28일에 들어갔는데 3월 28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3월 28일에도 탄핵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4월 18일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니까 나오면은 무조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이겠구나. 이게 절대 이 사람들이 4월 18일까지 끌고 가면서 전국을 마비시키는 무슨 내란 잔당의 무슨 연속적인 그런 부분이다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얘기인 것 같고, 이날 아니면 이날이겠구나 싶어가지고 4월 4일이 안 되면은 4월 11일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고, 그때 제가 이제 실전 투자 전문반 텔레그램에도 마이너스 막 7%까지 내려가고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마이너스 10% 나는데 괜찮다, 상관없다,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이와 같은 핵심적인 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 신호를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론은 4월 4일이 지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탄핵 정국이라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너무 가득 가져가지고 지금 시장이 더 떨어지니 망하느니 공매도 때문에 무슨 폭격을 맞는 이렇게 막재들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에 일단은 현혹되지 않으시는 그런 멘탈 관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이제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로 안 좋을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반도체 섹터의 일부에 대한 반등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그거를 다음에 얘기를 드리면서 할게요. 일단 4월의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글자가 조금은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도체 섹터 4월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좋아질까요? 라고 할 때 날짜를 딱 정해서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시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된 근거를 얘기 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작년 내내 엔비디아를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온 부분인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기사적으로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5월에 마지막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5월 내외에서 이제 엔비디아 공급하는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수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좋고 나쁘고는 그냥 한 분기 정도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에 대한 표현이지만은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공급이 확정되느냐 이 파이널 테스트가 통과하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적으로 중국 이외에 다른 AI 반도체를 원하는 모든 곳에 반도체를 뿌릴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 판단에 대한 기준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미 그거 하고 있잖아요. 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의 수치가 중요합니다. 실적의 수치가 중요한 부분인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실적이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변함이 없어요. 잘 나온다는 항상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온다라는 거 맞는 건데 얼만큼 잘 나오느냐. 지금 SK하이닉스도 공매도 물량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닌데 이 실적의 수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이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뭐 대차 잔고가 이제 그 줄어들매 따라 가지고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나타나야 나머지들 특히 최근에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 쪽인데 한미반도체도 결국은 이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게 보여야 한미반도체에서도 SK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마이크론에도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의 전망이 좋아짐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뭐 하나비전, 뭐 테크윙,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 관련 쪽의 실적에 대한 점진적인 부분은 일단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 반도체 관련 장비 중에서도 좀 이제 빠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칩스 앤 미디어, 그 다음에 텔레칩스, 그 다음에 뭐 퓨런티어, 뭐 요런 쪽은 사실상 뭐 반도체라기보다는 여기는 좀 이제 자율주행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그 나오는 이제 뭐 테슬라의 FSD가 이제 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적용된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의 그 가망성이 있고 풀리고 뭐 로보택시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만은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 흔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다음 주일 거예요. 저는 거의 다음 주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하는 그런 측면부터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뭐 이게 프로필 사진 바뀌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지브리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이 사진 막 바꾸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챗 GPT가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점진적으로 늘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거기에 대한 반증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브리와 같은 그런 사진 이미지 바꾸는 것도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진짜 AI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까지 나오면은 얼마나 수요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인은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어느 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어디가 잘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탄핵이 끝나고 뒤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하는 그런 시점, 그 시점이 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자, 이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공매도에 굉장히 많은 그 타겟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그냥 대놓고 들어와서 두드러 패고 있는데 일단은 그 2차 전지 섹터는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은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1분기와 2분기는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비슷하거나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점으로 잡으려면 저는 기준점은 무조건 이제 삼성 SDI의 유상증자 상장일인 2052년 6월 13일 요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차트가 옛날에 올라갔던 게 지금 쫙 빠지고 있는 지금 요 구간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구간에서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식의 지금 여기 흐름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이게 1분기가 되는 1분기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의 시점이었다면은 요게 이제 2분기가 나오는 시점이고 아마 2분기가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나오는 시점이 끝나면은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뭐 내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내년에는 뭐 로봇에 대한 뭐 이차전지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막 찍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게 이제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LG 엔솔,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적이 돌아오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와야 또 이제 얘네들에 붙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LNF라든지 뭐 코스모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애들이 얘네들이 먼저 좋아져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이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뭐 에코앤드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최근에 뭐 질문 들어오면 뭐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위에 있던 제조사가 먼저 좋아져야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애들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단은 기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오는 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추매를 할까 말까 이거를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남아있고 얼마나 많이 돈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돈의 여유가 상당히 많다. 돈에 일단은 뭐 여유가 많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최소 내 운용 자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현금, 그러니까 30% 이상의 현금이 남아있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지금 떨어지는 거에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더라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미리 추매하는 거니까 지금 나중에 나오는 그런 추매인데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에 대한 투자자가 이만큼의 돈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0%
10% 내외 수준이나 15%까지도 현금 모으신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 내지 10%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언제까지 떨어지고 언제부터 올라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나는 비중만 늘어나고 평단가는 내려오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스크는 제가 감당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튼 간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보유를 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을 좀 이제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저도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제일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은,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자동차 관련들은 뭐 GM, 뭐 포드, 그 다음에 뭐 스텔란티스는 이렇게 뭐 여기까지 안 된다라도 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사실 좋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는 좋은 흐름이 아니고, 테슬라도 사실은 자동차 기업이긴 하지만은 자동차라기보다는 얘네들은 뭐 우주, 그 다음에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ESS 이렇게 뭐 다방면으로 뭐 AI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뉴럴링크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현대와 기아 역시도 최근에 이 미국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특히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내내 공장을 미국에 지어가지고 지금에 대한 관세에서 어느 정도의 면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와 기아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실적 보셔라. 1분기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2분기에 대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서 나오면 이제 컨퍼런스 콜 자체에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이 방향성은 결정지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자동차 관련주도 사실상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지만은, 뭐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너네들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냐. 어차피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코인이 아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0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의 내재적인 가치, 이 펀더멘탈이란 가치가 있다라는 거에 전제로 봤을 때는 이 떨어지는 것도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도 나름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자체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역시 리턴 값도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예요. 바이오 관련주는 사실 조금 이제 암울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사실 이제 공매도의 예전부터 가장 큰 타겟이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뭐 ST팜, 뭐 바이넥스 이런 이제 CDMO 쪽, 요거는 이제 실적들이 조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죠. 뭐 EM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쪽들은 그래도 공매도에 대한 타겟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임상 바이오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뭐 이제 뭐 리가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SK바이오팜도 사실상 실적이 나온 바이오에 가깝다.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게 이제 뭐 HLB라든지 뭐 이렇게 나는 임상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애들,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들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에 좀 약간 타겟이 되기가 좀 약간 쉬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가 인정이 받으면은 얘네들을 뚫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애들은 다 공매도에 대한 좀 약간 취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학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4월 달에 4월 말이죠. 4월 말에 이제 AACR이라고 미국의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암학회가 있는데 지금 아마 미국 암학회 관련되어 가지고 뭐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암학회인데 온코닉 테라퓨틱스에서 자큐 보정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이제 네스파립이라 해가지고 새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이 물질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 4월에 AICR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제가 이제 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어떤 학회가 예정되어 있고 뭐 SCO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종양학회라든지 미국 종양학회라든지 이런 학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거기에 따른 그런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유한양행과 이제 알테오젠인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렉라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수한 데이터를 수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공매도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그 나오는 시점 플러스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부각이 받으면은 점진적으로 이 공매도에 대한 수치도, 그러니까 공매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없어요.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줄었다가 올라가다가 줄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뭐 주가 자체가 뭐 줄었을 때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이런 수치로 바뀐다라고 치면은 뭐 공매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치면은 여기 안에서 주가 역시도 이렇게 반대로 주가 역시도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공매도가 줄어들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거기에 따라서 맞춤 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거는 이제 미용 화장품 식품 게임이라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요즘 미국의 소비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가 높으니까 자꾸 소매 판매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안 좋아질 것 같은 건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실적이 가장 이제 좋은 게 이제 화장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약간 뷰가 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적들이 좀 화장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횡보하는 시점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1분기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분기, 그러니까 여기 미용 화장품 식품 게임과 같은 애들은 좀 이제 실적들을 실적을 보고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는 요 화장품 관련된 애들 및 게임 관련된 애들, 식품 관련된 애들은 빨리 중국이랑 뭔가 이제 얘기가 돼야 돼. 이 한한령을 해제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대로 D-Day는 10월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10월 달에 이제 방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 4월인데 여기 안에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풀리고 묶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이슈라든지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기다려 볼 법하지 않나. 왜냐면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방산이랑 이제 조선인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은 그래도 좀 많이 안 떨어지고 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좀 방산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수주 잔고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빵빵하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이제 빵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빵빵하다는 얘기는 공장이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로 꾸준히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유럽의 방산 예산을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원전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탄핵이라는 전국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던, 뭐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올라오던, 뭔가 대통령, 이 국가 원수급 사이에서의 이런 결정들이 나와야 그 밑에가 이제 수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이번 탄핵이 늦어지고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이 이제 방산과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서 이제 뭐 트럼프랑 협상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국가들 뭐 이렇게 유럽 순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거기에 따른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역시 여기에 뭐 플러스로 되는 게 뭐 알래스카도 마찬가지고요. 알래스카도 지금 우리가 개발하겠다, 우리가 개발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이제 빨리 대통령이 있어야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로봇주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두산 로보틱스랑 그다음에 뭐뭐 AI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일단은 이 로봇주가 좋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실적이 제가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실적이 없는 애들이고 다 모멘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로봇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져야 얘네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왔는 건데,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는 시장 분위기가 원만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조정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그럴 흐름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니드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얘네 둘들은 무조건 우리나라든 뭐 세계든 어디든 나와가지고 이거를 개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서서히 크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뭐 1, 2년이냐, 뭐 2, 3년이냐, 3, 4년이냐, 이거는 뭐 시장 자체가 커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점진적으로 커가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가 시작 단계니까 지금 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또 호재가 나오면은 또 올라가고, 오늘 유일 로보틱스도 갑자기 SK에서 최대 주주 변경 계약 딱 나오면서 20%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흐름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월, 5월, 6월 뭐 이렇게 틈틈 기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협동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뭐뭐가 개발이 되고 뭐뭐가 나오고 뭐뭐가 판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점진적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도 로봇 당연히 육성하겠죠. 정부 정책으로 로봇이랑 AI, 우리도 그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 3프로TV인가 거기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도 뭐 엔비디아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흑자 전환을 돌리는 기업들부터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 원전 에너지 요건데, 요거는 지금은 조금 다른 거에서 약간 묻힌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AI가 만들어지려면은 무조건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만약에 예전에 미국의 그 뉴딜 해가지고 유명했죠.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다라면은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를 폭발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기 때문에, 뭐 건설회사라든지 전력 기자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전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앞으로 에너지 자체가 우리가 수요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원전 에너지 전략 섹터는 어느 것 하나 버릴 데가 없는 부분이니까 좀 이제 이것도 1분기 실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체코 그 원전에 대한 본 계약이 조금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약간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관련해 가지고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실적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 결국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 결국적으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저는 이제 4월 4일 이후를 이전과 이후를 필두로 해가지고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기다리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탄핵 결과까지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까지 기다려 주시면은 조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좀 나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실전 투자 자문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의 핵심은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에도 동신건설 오늘 수익률 40%, 50%까지 육박했습니다. 50%가 육박했을 때 그렇게 50% 육박하는 수익하는 종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도주 매매다. 결국은 죽어도 주도주에서 죽고 살아도 주도주에서 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도주 위주로 컨트롤 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어려운 시장에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어려운 시장을 컨트롤 하다 보면은 이 실적 자체가 우상향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계좌 자체가 우상향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의 방식 자체가 연속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공을 이어서 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그런 성과도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얘기드리는 그런 정보라든지 지금 시장에 뭘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려고 노력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이해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좋던 싫던 따라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절반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사두고, 지금 빨리 현금 만들어야 된다면은 현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만 반복을 하셔도 충분히 어려운 시장에서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만약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른쪽에 카톡방 입장하시면은 또 이제 링크 클릭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지금 유튜브로 보고 아직 카톡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거기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4월 3일 상호관세, 4월 4일 탄핵 발표 이제 이어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 놓치지 않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